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허리를 휘감고 도는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늦가을 밤, 깊은 산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 방 안에는 희미한 호롱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저녁밥을 일찍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한 지 오래였지만 이 집 주인인 순덕은 아직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무명 치마를 무릎까지 끌어당기고 앉아 바늘 귀에 실을 꿰고 있었는데 거친 손마디 때문에 바늘을 잡은 손끝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문풍지는 밖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파르르 떨며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내었고 그때마다 순덕은 깜짝 놀라 바느질을 멈추고 방문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쓸쓸한 소리뿐 기다리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순덕에게는 목숨보다 아끼는 하나뿐인 피부티, 남동생 동수가 있었습니다. 동수는 오늘 아침 일찍 마을 사람들이 수확한 콩과 팥을 지게 해주고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라 물건을 팔아 겨울을 날 양식을 좀 구해오겠다고 떠난 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무섭게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와 누나 배고프다며 부엌을 기웃거렸을 아이인데 오늘은 어찌 된 일인지 밤이 이토록 깊어가는데도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바늘을 내려놓고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불꽃이 커지자 방 안그림자가 덩실거리며 벽을 타고 올랐지만 순덕의 마음속에 드리운 불안한 그림자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읍내 장터는 여기서 고개 2개를 넘어야 하는 먼 길이었고 밤길에는 산짐승도 많아 장정들도 횃불 없이는 다니기를 꺼리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순덕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15 어린 나이 때부터 가장이 되어 동수를 업어 키웠습니다. 남의 집 빨래며 밥 먹이며 안 해본 일이 없었고 밤에는 삭바느질로 눈을 비벼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제 나이보다 깊은 주름이 잡혔지만 동수가 밥을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고 동수가 새 옷을 입고 웃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순덕이 이렇게 밤잠을 줄여가며 억척스럽게 산 이유는 단 하나 동수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수가 남들처럼 번듯한 내 땅을 가지고 농사지으며 착한 색시를 얻어 오순도순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동수가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순덕의 가슴은 마치 불에 달군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뜨겁고 답답했습니다. 방 안에만 앉아있기가 답답해진 순덕은 어깨에 쇼를 두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고 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덩그러니 떠서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장독대에는 묵은 된장과 고추장이 담긴 항아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달빛을 받고 반짝였습니다. 순덕은 집신을 끌고 장독대 뒤편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순덕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독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땅속에는 그녀가 지난 10년 넘게 모아온 엽전 항아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쪼그리고 앉아 차가운 흙바닥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딱딱하고 차가운 흙의 감촉이 오히려 그녀의 떨리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돈은 순덕의 피와 땀, 그리고 참아온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명절이라며 떡을 해먹을 때 그녀는 찬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아낀 돈이었고 남들이 꽃놀이를 갈 때 그녀는 남의 집 논에서 거머리에 뜯기며 번 돈이었습니다. 엽전한 잎이 생길 때마다 그녀는 항아리를 파내어 소중하게 집어넣고는 동수가 장가가는 날 이 돈을 꺼내어 제일 좋은 땅을 사주는 상상을 하며 고단함을 잊곤 했습니다.
항아리는 이제 제법 묵직해져서 조금만 더 모으면 마을 어귀에 있는 기름진 논 면마지개는 좋게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순덕은 땅속에 잠든 그 보물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동수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돈으로 우리 남매가 남들처럼 걱정 없이 살 날이 곧 오게 해달라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낮은 담장 너머에서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삼월 할매였습니다. 삼월 할매는 잠기가 밝아 작은 소리에도 잘 깨시는 분인데 아마도 순덕이 마당을 서성이는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담장 위로 할매의 하얀 머리가 쑥 올라왔습니다. 순덕아, 이 밤중에 안 자고 밖에서 못하냐? 날도 찬데 감기 들라. 할매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할머니, 동수가 아직 안 와서요. 마중이나 나갈까 하고 나와 봤어요. 삼월 할매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런, 아직도 안 왔어. 장이 파한 지가 언젠데. 젊은 놈이 읍내 바람이 들어서 딴짓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먼. 할매는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은 순덕의 가슴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순덕은 손사래를 치며 동수를 두둔했습니다. 아유, 할머니도 참, 우리 동수가 어떤 애인데요. 법 없이도 사례인걸요. 아마 장이 늦게 파해서 짐 정리하느라 늦는 걸 거예요. 아니면 오는 길에 다리가 아파서 잠시 쉬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순덕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월 할매는 담장에 턱을 괴고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래, 동수가 착하긴 하지. 착해 빠져서 탈이지.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말이다. 장터에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사기꾼 놈들도 많고 노름판에 사람 홀리는 계집들도 많다던데. 에잉, 쓸데없는 소리. 어서 들어가라. 기다리다 보면 오겠지. 할매는 찬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지만 할매가 남긴 말들은 순덕의 머릿속을 맴돌며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순덕은 다시 횡한 마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마을 어귀로 이어지는 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어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순덕은 까치발을 하고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지만 텅 빈 길에는 마른 낙엽만 바람에 굴러다닐 뿐이었습니다. 동수야, 배고프지 않니? 누나가 아껴둔 쌀로 흰 쌀밥 지어놨는데 왜 안 오니? 순덕은 마음속으로 동수를 수백 번도 더 불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 상을 치르고 둘만 남았을 때 무서워. 우는 동수를 끌어안고 누나가 너 꼭 지켜줄게.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라고 맹세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동수의 따뜻했던 청과 눈물 젖은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나 순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수는 순덕에게 있어 단순한 동생이 아니라 삶의 이유이자 죽은 부모님이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자 순덕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보다 방 안의 온기는 더 식어 있었고 호롱불의 기름은 바닥을 드러내며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랫목에 덮어둔 밥그릇을 만져보았습니다. 동수 주려고 따뜻한 곳에 묻어둔 밥공기도 이제는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어가는 밥그릇을 다시 이불 깊숙이 밀어 넣으며 마치 그것이 동수의 차가운 손이라도 되는 양 정성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반다디 장롱 위에는 동수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나무팽이가 먼지를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팽이를 바라보며 동수가 환하게 웃으며 마당을 뛰어다니던 모습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자꾸만 읍내 장터에 시끄럽고 험한 풍경들이 겹쳐 보이며 상상을 방해했습니다. 순덕은 다시 바느질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도저히 바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는 빗물이 스며들어 생긴 얼룩이 마치 괴상한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문득 낮에 마을 우물가에서 들었던 아낙네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옆 마을 김서방이 읍내에 소 팔러 갔다가 노름판에 휩쓸려 소 판 돈을 다 날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지금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였습니다. 설마 우리 동수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동수는 술도 한 잔 못 마시는 아인데. 순덕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혹시 오는 길에 산적을 만난 건 아닌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구른 건 아닌지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 어느덧 새벽달기 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불던 바람 소리도 조금 잦아들고 세상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문지방이 닳도록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희미하게 삐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와는 분명 다른 누군가가 낡은 살인문을 밀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타박타박 힘없는 발자국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수일까? 아니면 혹시 다른 누군가일까?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새벽에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마당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형체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순덕은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튀어나갔습니다. 동수야 너니. 그녀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그림자가 동수의 뒤를 따르고 있었고 동수의 어깨는 축 처져 있어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멈칫하며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동수의 모습은 흙투성이에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퀭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선 낯선 사내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감지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동수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그 한마디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달려가 동수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왜 이제야 오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니?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수는 차마 누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내가 거만하게 팔짱을 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읍내 객주에서 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왈패 독사라고 불리는 자였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몽둥이가 꽂혀 있었고 입에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독사가 침을 찍 뱉으며 말했습니다. 인사는 나중에들 나누시고 이 댁이 동수놈 누님 되시는가 보어. 순덕은 사내의 거친 말투에 기가 눌렸지만 동수를 보호하기 위해 앞을 가로막으며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그렇소만 댁은 누구신데 새벽부터 남의 집에 와서 행패요. 독사는 껄껄 웃으며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에는 붉은색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행패라니 섭섭한 말씀을. 나는 그저 받을 돈 받으러 온 사람이요. 이 녀석이 어젯밤 읍내 투전판에서 내 돈을 좀 많이 빌렸었거든.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지 않겠소. 순덕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투전판이라니 돈을 빌렸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순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동수를 돌아보았지만
동수는 그저 바들바들 떨며 흐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순덕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뼈 빠지게 일하며 지켜온 소박한 행복이, 그리고 장독대 뒤에 고이 묻어둔 희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점점 밝아오고 있었고 순덕의 집 마당에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독사는 빈문서를 흔들며 위협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고 순덕은 털썩 주저앉고 싶은 다리에 애써 힘을 주며 동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침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지만 순덕에게 그 소리는 절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아침 해가 동쪽 산마루 위로 붉게 솟아오르며 마을의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집 마당에 들이운 짙은 그림자는 햇살조차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듯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밤새 불던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세 사람 사이에는 칼날처럼 예리한 침묵과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읍내에서 온 빚쟁이 독사는 뒷짐을 진 채 거만한 표정으로 순덕의 집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쓸고 닦아 반질반질한 마루 가지런히 정돈된 장독대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들이 그의 눈에는 그저 돈으로 환산될 하찮은 물건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발치에 떨어진 돌멩이를 툭 걷어찼고 돌멩이는 힘없이 굴러가 웅크리고 있는 동수의 무릎 앞에 멈추었습니다. 동수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쳐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독사는 품에서 꺼낸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순덕의 코끝을 찔러왔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독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자, 날도 밝았으니 이제 셈을 확실히 합시다. 이 녀석이 어젯밤 객주 뒤편 투전판에서 잃은 돈이 자그마치 엽전 100냥이오. 처음에는 좀 따는가 싶더니 눈이 뒤집혀서 판돈을 키우더군. 결국 가진 돈 다 털리고 빚까지 져서 내 돈을 빌려 썼지. 갚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만 빈털터리가 된 주제에 무슨 수로 갚겠어. 독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순덕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100냥이라니 그 큰 돈은 순덕이 10년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순덕은 눈앞이 캄캄해져 형이증을 느꼈지만 쓰러질 수 없다는 생각에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히도록 참았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동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동수야, 저 사람 말이 사실이니 네가 정말 노름판에 끼어들었어. 우리 동수가 그럴 리가 없잖아. 읍내 장터에 콩 팔러 간 애가 왜 투전판에 있어? 순덕의 외침에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대한 부정과 동생에 대한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하며 대답했습니다. 누님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장터에서 어떤 사람들이 콩을 비싸게 쳐주겠다며 술을 한 잔 권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투전판이었어요. 처음엔 돈을 조금 따서 누님 꽃신도 사드리고 고기도 사가려 했는데 잃은 돈을 찾으려다 보니 그만. 동수의 말은 울음소리에 묻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툭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순덕의 집 담장 너머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3월 할매는 지팡이를 짚고 헐레벌떡 대문을 들어섰고 그 뒤로 마을 안악들과 노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순덕이네. 무슨 일 났나. 3월 할매가 엎드려 우는 동수와 험상궂은 독사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마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읍내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독사 아니여. 저 사람이 여기 왜 왔대? 동수가 사고를 쳤나봐. 쯧쯧쯧 착한 놈이 어쩌다가.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순덕의 귀에 윙윙거리는 벌떼 소리처럼 어지럽게 들려왔습니다. 평소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시선과 걱정이 오히려 순덕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사는 모여든 구경꾼들을 보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들 오셨수. 이 마을 사람들은 남의 돈 떼어먹는 게 풍습인가. 보, 이 집 동생놈이 내 돈 100냥을 빌려 쓰고는 배째라 하고 있으니 내가 억울해서 살 수가 있나. 돈을 안 갚으면 관에 넘겨 곤장을 치게 하던지 아니면 노비로 끌고 가서 평생 부려먹어야 내 속이 시원하겠소. 독사의 으름장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100냥이라는 액수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수가 불쌍해서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독사를 말리거나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 그 큰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상월 마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3월 할매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매는 굽은 허리를 펴며 독사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아무리 돈이 중하다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하겠나. 이 집 남매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한번 실수한 걸 가지고 이리 몰았으면 쓰나. 사정을 좀 봐주게. 시간을 주면 갚을게야. 할매의 말에 독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망구 나서지 마시오. 사정 봐주다가 내 자식 굶어 죽겠소. 시간 준다고 없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이놈을 끌고 갈 수밖에 없어. 독사는 동수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동수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독사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동수는 무력하게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덕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동수를 보내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순덕은 벌떡 일어나 독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제발 동수는 놔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갚을 테니 제발 동수는 데려가지 마세요. 순덕은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독사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지고 치마는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동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독사는 귀찮다는 듯 발을 흔들어 순덕을 떼어내려 했지만 순덕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놔라. 돈 내놓으면 놔준다지 않느냐. 독사의 고함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수는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순덕은 바닥을 기며 사정하고 독사는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켜만 보았습니다. 개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아낙네도 있었고 분해서 주먹을 쥐는 장정들도 있었지만 빈 문서라는 명분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했습니다. 독사는 자신의 위세가 통하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 주변에 있던 지게 작대기를 집어들어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항아리 하나를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타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항아리는 깨진 조각이 되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속에 들어있던 묵은 소금이 하얗게 흩뿌려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순덕의 심장이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잘 들어 오늘 하해질 역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집은 물론이고 동수놈은 내 평생 종으로 삼아 뼈가 부서지도록 부려먹을 테다. 알겠어. 독사는 부서진 항아리 조각을 밟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동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침을 뱉고 대문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해질 때 다시 오마. 그때도 빈손이면 각오해라. 독사가 사라진 뒤에도 마당에는 살벌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고 순덕은 깨진 항아리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한마디씩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지금 순덕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3월 할매가 다가와 순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덕아, 정신 차려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지 않느냐. 동수를 살려야지. 응, 할매의 따뜻한 손길에 순덕은 겨우 정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래,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동수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00냥이라는 큰 돈을 당장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집을 팔아도 세간살이를 다 팔아도 그 절반도 마련하기 힘들 것입니다. 순덕은 동수를 일으켜 세워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동수는 누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미안해 미안해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순덕은 그런 동수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지금 동수를 나무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마당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은 어느새 마당 깊숙이 들어와 있었지만 순덕의 마음은 여전히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파편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은 가셨지만 속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읍내 이 진사댁에 가서 돈을 빌려볼까 하냐. 담보 없이는 10원 한 장 안 빌려주는 구두쇠인데 100냥을 빌려줄 리 없어. 그럼 관에 가서 사정을 해볼까 하지만 노름빚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 할수록 막막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순덕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밤 동수를 기다리며 어루만졌던 장독대 뒤에 그 항아리. 10년 넘게 자신의 청춘을 바쳐 모아온 그 항아리. 그것은 순덕에게 있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약속이었고 동수와 함께 꿈꾸던 미래였으며 고단한 삶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을 쓰게 된다면 순덕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고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순덕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지만 마당에서 들려오는 동수의 흐느낌 소리가 그녀의 결심을 흔들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동수는 잃으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뿐인 혈육이었습니다. 순덕은 부엌 문을 열고 나와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그곳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흙바닥일 뿐이지만 그 아래에는 순덕의 모든 것이 묻혀 있었습니다. 해는 점점 중천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약속한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독사가 다시 돌아오면 정말로 동수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보느니 차라리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순덕의 눈빛이 흔들리던 것을 멈추고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입술을 앙다물고 헛간으로 가서 낡은 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호미 자루에는 순덕의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고 날은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그 호미가 오늘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캐내어 세상 밖으로 꺼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덕은 동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장독대 뒤로 돌아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횡하니 불어와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쪼그리고 앉아 호미 끝으로 땅을 톡톡 건드려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한 딸을 용서하세요. 하지만 동수를 살려야겠습니다. 이 돈으로 동수를 사람 구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순덕은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용서를 빌며 첫 호미질을 시작했습니다. 굳은 땅을 파내는 소리가 퍽퍽 하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순덕이 자신의 가슴을 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흙이 한 줌, 두 줌 파헤쳐질 때마다 순덕이 꿈꾸었던 기와집도, 기름진 논밭도, 화려한 혼례식도 하나씩 지워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이상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땅거미가 짙게 내려앉아 사방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순덕은 마침내 호미 끝에 둔탁하게 걸리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턱 하는 소리와 함께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진동은 지난 10년간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아껴왔던 세월의 무게와도 같았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투박하고 볼품없는 작은 옹기 항아리였습니다. 뚜껑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몸통에는 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지만 순덕의 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 보였습니다. 그녀는 항아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밖으로 꺼냈습니다. 항아리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만큼 그녀의 가슴도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을 꺼내는 순간 그녀가 꿈꾸어왔던 안락한 미래는 영영 땅속에 묻히게 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치마폭에 흙 묻은 손을 대충 닦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비릿한 소의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엽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 중에는 녹이 새운 것도 있었고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돈들은 순덕이 엄동설 안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넷께서 빨래를 해주고 받은 삭시였고 한여름 땡볕 아래서 남의 밭김을 매주며 받은 품삭시였습니다. 엽전 한 입 한 입마다 그녀의 한숨과 눈물 그리고 고단했던 젊은 날의 기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순덕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아 죄인처럼 떨고 있는 동수의 모습을 곁눈질로 확인하자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동수는 잃으면 영영 다시 볼 수 없으니까요. 순덕은 광목천을 꺼내어 항아리를 통째로 쏟아부었습니다. 촤르르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엽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명징하던지 고요한 저녁 공기를 가르고 순덕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엽전 하나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 광목천에 쌌습니다. 묵직한 돈보따리를 허리춤에 단단히 묶고 일어서자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동수에게 다가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읍내로 가자. 동수는 놀란 눈으로 누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누님, 그게 무슨... 동수는 순덕의 허리춤에 매달린 불룩한 보따리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그토록 아끼던 장독대 뒤에 보물이 사라졌음을. 직감한 동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순덕은 동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두 남매는 어둠이 짙게 깔린 밤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읍내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밤바람은 낮보다 훨씬 매섭게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었고 길가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귀신처럼 팔을 흔들어대며 남매를 위협하는 듯했습니다. 순덕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날카로운 돌부리가 채여도 발목이 시큰거려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춤에 매달린 엽전 꾸러미가 걸을 때마다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가지마 가지마 하고 애원하는 소리 같기도 했고, 바보 같은 년 하고 비웃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그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따라오는 동수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올 때마다 순덕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고개 2개를 넘어 읍내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아거리는 캄캄하고 조용했지만 저 멀리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사가 일하는 객주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구성진 노랫가락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화려한 불빛이 마치 지옥의 불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욕망과 탐욕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순덕은 객주 대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동수의 손을 꽉 잡은 채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객주 안은 술과 고기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술상을 벌인 남자들이 가득했고 안쪽 방에서는 투전판이 벌어지고 있는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순덕과 동수가 들어서자 시끄럽던 장내가 일순간 조용해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산발을 한 여인과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청년의 등장은 이질적이었습니다. 기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술 취한 사내들은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안쪽 마루에서 독사가 껄렁한 걸음걸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닭다리를 들고 뜯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해 질염 여기까지 오라니까 밤이 다 되어서야 오셨네. 빈손으로 오신 건 아니겠지. 독사의 비아냥거림에 순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 묶어두었던 광목천 보따리를 풀어 마루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에 바닥이 울리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독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누런 엽전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와 호롱불 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흙이 묻어 거무튀튀하고 냄새나는 돈이었지만 그 양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객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월 안악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그 처절한 무게감이 장내를 압도했던 것입니다. 순덕은 독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당신이 원하던 돈 100냥이요. 아니, 세어보면 그보다 더 될 것이오. 내 피와 땀, 내 청춘이 다 들어있는 돈이오. 이걸로 우리 동수 빚은 갚은 거요. 순덕의 목소리는 비장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했습니다. 독사는 엽전 무더기를 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닭다리를 집어던지고 엽전 하나를 집어들어 이빨로 깨물어 보기도 하고 바닥에 튕겨보기도 했습니다. 어디 보자. 진짜 돈이 맞긴 하네. 이 상월 총우석에 이런 돈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독사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돈을 쓸어 담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이 정도면 이자까지 쳐서 충분하겠어. 독사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동수가 어젯밤 덜덜 떨며 지장을 찍었던 그 노비 문서였습니다. 독사는 문서를 순덕의 눈앞에서 흔들며 말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 이 문서는 돌려주지. 앞으로 동생 단속 잘 하시오. 또다시 내 구역에서 얼쩡거리다 걸리면 그때는 돈으로도 해결 안 될 테니까. 독사가 문서를 던지자 종이는 팔랑거리며 순덕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순덕은 그 종이를 줍는 것조차 아깝다는 듯 발로 밟아 지식여 버리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워들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동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됐소. 더 이상 우리에게 볼 일 없는 거지요. 순덕이 쏘아붙이자 독사는 돈을 챙기느라 정신이 팔려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가보슈. 내 기분이 좋아서 특별히 술값은 안 받을 테니. 주변의 왈패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순덕의 가슴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순덕은 치마폭에 묻은 흙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10년 넘게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빈털터리라는 현실과 허탈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를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그 허탈함을 간신히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주저앉아 있는 동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집으로 가자. 객주를 빠져나오자 다시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에서의 열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밖은 춥고 쓸쓸했습니다. 순덕은 몇 걸음 떼지 못하고 객주 담벼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의 긴장이 풀리면서 힘이 쭉 빠져버린 탓이었습니다. 허리춤은 가벼워졌지만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습니다. 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갑자기 밀려오는 추위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사고 싶었던, 밭 고치고 싶었던, 지붕 동수에게 입히고 싶었던 비단 옷. 그 모든 꿈들이 밤하늘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수는 그런 누나를 참아볼 면목이 없어 고개를 숙인 채 훌쩍거렸습니다. 누님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나 때문에 누님이 고생한 거 다 날리고. 동수의 자책하는 목소리에 순덕은 눈물을 닦고 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동수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큰 사고를 쳤지만 여전히 순덕에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동생이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적어도 동수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돈을 아끼느라 동수를 노비로 보냈다면 평생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을 들어 동수의 차가운 뺨을 감쌌습니다. 그래, 알면 됐다. 살았으면 된 거야.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우리 몸 성한데 뭐가 걱정이냐. 순덕의 위로에 동수는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순덕의 발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누님, 내가 다시는 노름 근처에도 안 갈게. 내 손목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부터 내가 죽도록 일해서 누님 호강시켜줄게. 잃어버린 돈 내가 꼭 다 갚을게. 정말이야. 동수의 절절한 맹세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은 그런 동수를 일으켜 안아주었습니다. 텅 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공포와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엽전의 무게는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어깨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상고개를 넘을 때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여미게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더 이상 춥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부축해주는 동수의 천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철없는 동생으로만 보였던 동수가 큰일을 겪고 나더니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어른스러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동수가 이것을 계기로 정신을 차린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순덕은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고요했습니다.
순덕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마당에는 아까 독사가 깨뜨린 항아리 조각들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조각들은 달빛을 받아 마치 순덕의 부서진 꿈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수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떠왔습니다. 누님, 물 좀 마셔. 동수가 건네는 물바가지를 받아든 순덕의 손은 흙투성이에 상처투성이였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니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빈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든든하게 채워져 있던 땅속의 항아리가 이제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내일 당장 먹을 쌀도 간당간당하고 겨울을 날 뗄감도 부족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살았다. 우리 동수 지옥에서 건져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잃어버린 재물보다 지켜낸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10년 전 맨주먹으로 시작했던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 있으니 어떻게든 사라질 것이라 믿으며 순덕은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이었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동수의 고른 숨소리가 그 어떤 따뜻한 이불보다 포근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고 지나가는 긴긴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읍내 객주에게 평생 모은 돈을 다 넘겨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그날 이후 순덕의 집 살림은 말할 수 없이 궁핍해졌습니다. 뒤주에는 쌀이 바닥을 드러내어 긁어도 소리만 요란했고 뗄감이 부족해 아랫목은 냉골이 되어 냉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순덕은 그 추위가 예전만큼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춥고 배는 고팠지만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불안 덩어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동수가 제 곁에 있고 더 이상 빚쟁이에게 쫓길 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춥고 긴 겨울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순덕은 얇은 이불을 동수 쪽으로 밀어주며 잠든 동생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예전에 철없던 표정은 사라지고 고단함 속에 깊은 잠에 빠진 동생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결의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동수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뒹굴거나 멋을 부리며 거울만 들여다보던 동수가 아니었습니다. 동수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컴컴한 새벽 산길을 오르며 그는 자신을 책망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누나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날려버렸다는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 죄책감은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동수는 산에서 삭정기와 마른 나무를 한 짐 가득 해다가 마당에 쌓아두었고 꽁꽁 언 냇게 가서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순덕이 아침밥을 지으러 부엌에 들어가면 이미 물독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아궁이 앞에는 잘 마른 장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동수의 손은 하루가 다르게 거칠어졌습니다. 곱던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져 굳은 살이 박였고 손등은 찬바람에 터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순덕이 안쓰러워 약이라도 발라주려 하면 동수는 쑥스러운 듯 손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누님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누님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 내 손이 닳아 없어져도 할 말이 없어. 동수는 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헛간을 고쳐주고 품삯으로 보리쌀을 받아왔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집신을 삼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힘들다고 투정 부리며 도망갔을 일들도
묵묵히 해내는 동수를 보며 순덕은 잃어버린 돈 100냥이 동수라는 사람을 다시 사오 온 값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진짜 듬직한 가장이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동수의 변화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름빚을 지고 혼쭐이 나더니 며칠 저러다 말겠지 하며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변함없이 성실한 동수의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동수는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노인이 있으면 십리 받기라도 대신 짐을 져다 주었고, 마을에 우물이 얼면 제일 먼저 달려가 얼음을 깨고 길을 텄습니다. 그 난리통에 동수를 비난하던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칭찬과 기특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순덕이네 동수가 철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어. 사람이 저렇게 싹 변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견해. 마을 어기 평상에 모인 노인들은 동수가 지나갈 때마다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덕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유난히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 낙수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 땅이 녹으면서 봄 기운이 대지에 스며들 때쯤 순덕의 집 마당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왔다고 해서 가난이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때가 왔지만 씨앗 살 돈도 비료 살 돈도 부족했습니다. 텅 빈 장독대 뒤에 구덩이는 메워졌지만 그곳에 다시 돈을 채우기는커녕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순덕은 밭둑에 앉아 한숨을 쉬며 쑥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누님, 이것 좀 봐. 동수의 지게에는 감자 씨눈과 보리, 종자가 가득 담긴 자루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거냐? 또 빚을 낸 건 아니겠지? 순덕이 깜짝 놀라 묻자 동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빚은 무슨, 마을 이장 어른이랑 3월 할머니가 주신 거야. 내가 겨우내 마을 일을 도와준 품삯이라면서 이걸로 농사 한번 잘 지어보라고 주셨어. 그리고 김서방네는 밭 갈 때 소도 빌려주겠대. 순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심 좋던 마을 사람들도 흉년이 들면 제 앞가림하기 바빠 남을 돕기 힘든 법인데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수가 지난 겨울 흘린 땀방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얻어낸 결실이었습니다. 돈으로 산 씨앗이 아니라 신뢰와 정성으로 얻은 귀한 씨앗이었습니다. 순덕과 동수는 그 씨앗을 밭에 심었습니다. 땅을 파고 씨앗을 넣고 흙을 덮는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잘 자라라 우리 남매의 희망아, 무럭무럭 자라라. 순덕은 흙을 토닥이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동수는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았는데 소가 없어 자신이 직접 쟁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어깨가 벗겨지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동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순덕은 뒤따라가며 흙을 고르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됐지만 흙냄새를 맡으며 함께 일하는 그 시간이 그 어떤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두 사람은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마루에 걸터 앉아 쉬고 있는데 3월 할매가 찐 고구마 몇 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힘들지 이거라도 먹고 해라. 할매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순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 구석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순덕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말이다. 네가 그때 그 돈을 쓰지 않고 움켜쥐고만 있었다면 아마 돈은 남았어도 동수는 잃었을 게야.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사람은 한번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지. 너는 장사 미천을 잃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 미천을 얻은 게다.
할매의 말은 순덕의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 있던 마지막 응어리를 사르르 녹여 주었습니다. 할매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만약 그때 돈이 아까워 동수를 포기했다면 지금쯤 순덕은 꽉 찬 돈 항아리를 끌어안고 있을지는 몰라도 매일 밤 죄책감과 그리움에 사무쳐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수는 어디선가 노예가 되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겠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순덕은 고구마를 베어 물며 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수는 마당에서 짚을 엮어 멍석을 짜고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힘있는 손놀림 땀에 젖은 등, 그리고 가끔씩 누나를 보며 지어 보이는 순박한 미소. 이 모든 것이 순덕이 지켜낸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순덕과 동수의 밭에도 곡식이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먹고 겨울을 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확이었습니다. 동수는 수확한 곡식을 타작하여 마당에 널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쌀알들이 마치 금가루처럼 보였습니다. 순덕은 그 쌀알들을 손으로 쓸어보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이것은 땅속에서 캐낸 묵은 돈이 아니라 햇빛과 바람과 비, 그리고 남매의 땀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돈이었습니다. 항아리는 비워졌었지만 이제 다시 깨끗하고 정직한 곡식으로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날 밤 순덕은 밥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된장국을 올렸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나물 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숭늉을 마시며 배를 두드렸습니다. 누님, 밥맛이 꿀맛이야. 내가 평생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어. 동수의 말에 순덕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네가 고생해서 지은 농산이 오죽 맛있겠니. 두 사람은 밥상머리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읍내장터의 화려한 불빛도 노름판의 헛된 꿈도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방 안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난 뒤 순덕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발걸음을 옮겨 장독대 뒤편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돈 항아리를 묻었던 그 자리는 이제 평평하게 메워져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땅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땅속에 숨겨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항아리보다 크고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했지요. 돈은 다 썼지만 우리 동수 사람 만들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남매 굶어 죽지 않고 남부끄럽지 않게 잘 살게요. 순덕은 밤하늘의 달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동수가 마루에 나와 순덕을 불렀습니다. 누님, 거기서 뭐해? 밤이 늦었는데 얼른 들어와자.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들어간다. 순덕은 장독대를 한 번 더 뒤돌아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동수는 이미 자리에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도 저렇게 곤히 자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순덕은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동수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옛말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순덕네 집은 비록 큰 비바람을 맞고 기둥이 흔들렸지만 그 덕분에 땅은 더 단단해지고 뿌리는 더 깊게 내렸습니다. 빈 항아리는 다시 채우면 그만입니다.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땀과 정성,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채워나간다면 언젠가는 그 항아리가 차고 넘칠 날이 올 것입니다. 순덕은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황금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그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밤새도록 순덕네 초가 지붕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마을은 평온한 침묵 속에 잠들었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희망찬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착한 누나와 철든 동생의 이야기는 밤바람을 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흘러가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줄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내어주어 소중한 것을 지킨 순덕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의 사랑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임을 속삭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불을 덮으세요.